이번엔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분위기를 생생하게 짚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 증시가 막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침부터 사실 유가가 폭등을 하고 각국의 국채 금리가 폭락을 하면서 미국의 주요 지수는 하루 종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기획했던 그 단기 승전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엄청난 대공세로 나서고 있는 탓인데요. 민간인 살상까지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 64km에 이르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이동 행렬이 목격이 되고 또 제2의 도시 키르키프의 시내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전쟁 공포는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월가에서는 푸틴의 이런 공세가 결국은 나토 지역으로 확전을 부르고 또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보코 ISI는 이날 아침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도시 지역에서 대량 중화기의 무차별적인 사용으로 방향을 틀면서 위기에 더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섰다라면서 민간인 살상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는 석유 및 천연가스 교역을 포함한 더 심각한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인 위험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에보코 ISI는 현재 매우 공격적인 경제 제재가 궁극적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서방이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교역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게 궁극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에버코 ISI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 폴란드 등 나토 국가로 분쟁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 군함의 흑해 진입을 막으려는 나토 회원국 터키 등으로도 분쟁이 번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BCA 리서치도 이제 단기에 전쟁을 끝내려는 러시아 측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더 잔인한 공세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더 많은 제재를 촉발해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더 큰 차이가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주식시장은 협상 좌초 소식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불길한 예상들이 국제 유가를 치솟게 만들고 서방 각국의 금리는 돌덩이처럼 추락을 했는데요. 유가는 이날 아침에 10% 넘게 치솟아서 브렌트유는 한때 10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 내의 최고가입니다. 이날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한다는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나온 뉴스에다가 이게 러시아 수출분의 한 12일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는 아무런 힘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서방은 아직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러시아 원유나 천연가스를 사들여온 서방의 정유사들이 구매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셔널은 러시아 석유 기업들은 구매자들을 찾지 못하면서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약 15달러 낮은 엄청난 할인가에 물건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려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일부 은행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구매 대금의 결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중간에서 결제를 도와온 은행들도 거래 중개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 원유를 사기로 했다가 만약 제재가 취해진다면 운송이나 휘발유 판매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월셔널은 이러한 거래 경색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이날 내놓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엄격한 제재가 취해진다면 유가를 2배로 올릴 수 있으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에서 2%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유가 급등이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으로 나타난다면 나타날 경우에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날 10년물 미국 채금리는 1.68%까지 떨어져서 지난 1월 4일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또 독일 국채 10년물도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금리 하락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심해진 탓도 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뿐 아니라 에버코어가 지적했듯이 확전에 대한 걱정도 크기 때문인데요. 이날 오전 11시께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나토가 오는 4일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각국 외무부 장관들 간의 긴급 회의를 연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증시 저점론을 두고 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일각에서는 아직 저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시각 2일로 예정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차 협상이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을지 좀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미국 현지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예, JP모건의 경우에는 최악의 매도세는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오미크론 파동이 가라앉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은 반등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최근의 반등도 다음 달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힘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고 기업이익은 점점 더 증가율이 감소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세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또 다른 지정학적 위험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페드의 긴축 위험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시장의 위험이 커졌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UBS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UBS는 S&P 500 지수의 올해 말 전망치를 5,100에서 4,800으로 낮췄습니다. UBS는 서방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해 제재하지 않으면서 지난주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번 사태는 며칠 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백악관은 에너지 제재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 2일날 엽시는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월가의 여러 금융사들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화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활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것이고 협상은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는 수단으로 쓸 것이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